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김현수예요. 먹을 때 10,000원, 뺄 때 100만 원이라는 말,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곰도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죠.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어떤 걸 먹으면 살이 빠질지 지구상의 모든 다이어트 식품들은 다 먹고 경험을 해봤는데요. 결국 종점은 유산화를 먹고 사람이 된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크죠. 어릴 때부터 키도 큰데다가 살집까지 있다 보니까 덩치 크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나름 사춘기 시절에 이 큰 덩치가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었고 컴플렉스였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죠. 크면 다 빠진다고요. 내심 순진한 마음에 기대했지만 어떤가요? 20살이 되었다고 그 많던 살들이 다 빠질 리가 없겠죠. 20살, 그때부터 저의 다이어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리다 보니 건강 생각보다는 그냥 무작정 살이 많이 빠지는 방법 위주의 다이어트들을 접하게 되고,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정도로 1년 365일 내내 다이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일단 밥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찔 거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20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인 29살, 거의 10년 동안은 쌀 한 톨을 안 먹고 살았고요.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요? 두부, 콩, 닭가슴살, 달걀, 뻥튀기, 이런 것들이 저의 주식이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에 질리면 덴마크 다이어트나 레몬 디톡스 등 식욕을 억지로 참아가며 이런 많은 다이어트들을 하다가 한번 식욕이 터지는 날에는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빵이나 떡 등을 잔뜩 사들고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그 많은 것을 다 먹고 화장실로 가서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식욕을 참아가며 잘 지키다가 터지면 폭식하고 토하고를 매번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식욕을 더 이상 내 자의로 조절할 수 없을 때 식욕 억제제와 한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들은 기분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입이 마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뺄 때는 일주일에 5kg씩도 빠졌다가 다시 찔 때는 2, 3일 만에 5kg가 다시 쪄버리는 무서운 요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종이 정말 심했었고 요요가 반복되고 지치고 힘들 때면 쉬운 방법인 지방분해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아주 격한 운동 등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본 것 없이 정말 많은 다이어트들을 하면서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저의 다이어트 삶은 결혼을 앞두고 그 유명한 주땡땡 다이어트를 끝으로 원하는 몸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으로는 절대 다이어트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밥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며 그렇게 저의 살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하던 아이가 생기고 임신 중에 정말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 다 먹어가면서 몸은 계속 불어가도 마음은 편히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임신 기간도 잠시 뱃속의 아이에게 아이의 신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고 임신 6개월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태아치료센터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첫 아이는 지키지 못했고요. 그 후로 6개월 후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임신 기간 내내 조마조마하며 지내다가 무슨 이유인지 임신 8개월에 양수가 터지며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kg에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는 아이를 두고 저 또한 몸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둘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심장 기형으로 돌 무렵 시술을 받게 되었고요. 남들은 건강하게 임신도 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낳는데 나는 왜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건강하지 않은 걸까? 그동안 무작정 살을 빼려고 몸에게 막대했던 나에게 주는 벌인 걸까?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영양 상태의 내 몸에서 피와 살을 나눠준 두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영양에 대해 알았더라면 출산 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다가 육아 중에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그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무슨 힘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냐며 허리 나이가 60살이라고.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살을 빼려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10년 동안이나 몸을 괴롭힌 결과가 결국 살 빼는 것도 실패, 남은 건 망가진 저의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에 많은 것을 잃게 될 즈음 유산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신뢰하는 분의 추천이 있었기에 건강을 챙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비움 설명을 들었었고, 이것 또한 그 전에 무수하게 했던 다이어트와 같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좋은 제품이니 살은 안 빠져도 건강은 해지겠지 싶어서 그렇게 오랜만에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기에 비움 전 제품에 글루코사민을 추가해서 비움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 일주일은 1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두통이 심하다 보니 비움 첫날부터 두통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워낙 굶고 심한 다이어트들을 많이 해왔다 보니 쉐이크로 세끼 식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간식을 안 먹고 씹는 걸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한 힘듦은 의지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니 그렇게 아팠던 두통도 사라지며 머리가 개운해지더라고요. 또 씻고 싶고 먹고 싶었던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며 정말 날아갈 듯이 컨디션이 좋았고, 첫 비움 때 컨디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엄청 부었던 다리며 손도 붓기가 빠지며 가벼웠고, 항상 변비로 화장실만 가면 힘들었던 저에게 제 평생 처음 보는 그런 많은 변을 보면서 너무 시원했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동안 했던 다이어트들과는 참 다르네. 이거 뭐지? 그동안은 다이어트라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지긋지긋하고 또 다이어트만 하면 변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건 왜 더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고 움직이고 싶고 칙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혈색까지 좋아지는 걸까? 그렇게 신기해하며 1단계 일주일을 밥 대신에 새끼 쉐이크, 반찬 대신 손 가득 수북한 영양제를 먹으며 일주일 비움을 잘 진행했고, 1단계 비움으로 2.5kg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근력이 없고 말랑말랑한 살이다 보니 잘 빠지는 체질이라 빼는 건 잘 빠졌지만 먹으면 다시 도로 쪄버리는 100% 요요가 오는 몸이었던지라 2단계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참 걱정이었습니다. 8일차부터 2단계 점심 한 끼 일반식을 먹으며 진행을 했었고, 2단계 2달 동안 진행하며 2달에 총 10kg을 한 달에 5kg씩 빼게 되었습니다. 2단계 점심 일반식은 처음에 일반식을 먹으면 다시 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일반식을 먹되 양을 정말 적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실하게 소식하며 점심 일반식을 먹다 보니 저녁에 뉴트리밀로 먹기가 힘들었어요. 뭐가 더 먹고 싶었고 저녁도 일반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일반식을 든든히 먹어야겠다. 그래야 저녁을 뉴트리밀로 잘 채울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점심에는 메뉴를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으로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을 뉴트리밀로 꾸준히 오래 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은 뉴트리밀로 대체한 것, 이것을 꾸준히 한 것, 초반에 이게 가장 잘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달 4주 무렵에 4에서 5kg 정도가 잘 빠지고는 더는 꿈쩍도 안 하는 정체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함께 운동을 하기로 하고 각자 홈트하며 인증샷 찍어 올리기, 계단 타기 등과 같은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내 몸에 자꾸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려가기 시작했고 2달 만에 10kg가 빠지며 정말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10kg는 우습게 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뺀 걸 유지하는 것이 또 저의 관건이었습니다. 식단은 아침, 점심은 일반식을 먹었고 저녁 한 끼만 뉴트리밀을 먹으며 3단계의 유지기를 진행했었고, 그러다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에는 먹기는 먹되 다음 날 어김없이 꼭 하루 비움을 했습니다.
내일 비움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먹지도 않았을 만큼 먹은 다음날 하루 비움은 저와의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먹은 다음날 비움을 실천하고 화이버지 양을 늘려주며 변 양을 서서히 늘려주는 것. 이게 저의 3단계 유지 비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단계 유지기를 하며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 필라테스를 해보기로 하고 간 첫날 운동 시작 전에 인바디 측정을 해주시는데 저에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원님은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시죠? 네? 살면서 처음 들어봤던 말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기초 대사량이 엄청 높게 나왔다며 그래서 먹어도 살이 안 찌나 봐요 라고 하셨을 때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기초 대사량이 올라갔다고? 운동이 아닌 식단만으로도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가 있구나. 유산화 비움 다이어트 이거 참 괜찮네. 잘하고 있구나. 더욱더 제품에 믿음이 갔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기초 대사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올리려면 절대 굶어서는 안 됩니다. 새끼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으며 몸의 규칙적인 습관이 배이게 하는 것. 그 새끼를 좋은 음식으로 바꿔 먹는 것이 기초 대사량을 올리며 더불어 살이 빠질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단계 유지기는 저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녁 약속이 없는 날에는 때우기식의 일반식 대신 잘 차려진 한 끼 식사 대용식인 뉴트리밀로 바꿔 먹는 것을 습관화하였습니다. 또 몇 끼마다 먹었던 영양 가득 반찬 같은 영양제들, 특히 저는 바이오 오메가를 지금도 정말 많이 먹을 만큼 오메가 효과를 정말 톡톡히 봤는데요. 붓기가 심했던 몸이라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주먹 쥐어 보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고, 오늘 또 부었구나. 다리도 저녁이면 항상 붓다 보니 다리가 무거웠고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다리가 걱정이다 보니까 다리가 바닥에서 안 떨어져서 못 걷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을 정도로 코끼리 다리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메가는 혈행 개선을 원활하게 해주어 상체와 하체 순환을 도우며 허벅지 쪽으로 몰렸던 살들을 순환되게 도와주니 붓고 하체 비만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처음 1단계를 진행했을 때부터 아침 4알, 점심 4알, 저녁 4알을 먹었던 것을 2년 반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먹이 안 쥐어지는 일은 지금까지 전혀 없고요. 무겁던 다리 또한 너무 가벼워지면서 붓기나 살들이 빠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평생 하체 비만이었던 체형에서 벗어나 지금은 딱 붙는 레깅스나 조금 짧은 치마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2년 넘게 하면서 유지기에 2kg가 더 빠지며 지금 총 12kg가 빠진 몸이 지금도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유산화 비움은 굶지 않아 지치지 않았고요. 비움이 있어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욕이 갑자기 터지는 일은 절대 없게 되었고요. 새끼를 잘 챙겨 먹다 보니 기초 대사량 또한 오르고 순환이 잘 되며 배출 또한 잘 되다 보니 변비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산화 다이어트를 통해 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며 다이어트는 절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순리대로 규칙적인 식사와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만 몸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유산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 또한 다시 찔 거라 생각했었고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지라 정식적으로 찍어놓은 비포 사진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진 찍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터라 어딘가에 찍힌 사진 외에는 내가 찍은 사진이 없어서 비포 사진 찾기가 힘들었던 반면 빼고 난 지금의 사진들은 넘치듯이 많은 것을 보며 유산하게 참 잘했다. 나의 예쁜 모습 많이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죠. 저는 다이어트로 바뀐 저의 외면보다도 내면이 더 아름다워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로 다이어트는 포기하고 나 자신도 포기하며 육아하고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에게 유산화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거울 속에 비친 펑퍼짐한 내 모습에 한동안 거울도 안 보고 살았을 만큼 자존감도 자신감도 바닥이었던 제가 유산화로 인해 그 전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사이즈의 옷 마음껏 입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해진 것, 그래서 나라는 이름을 찾게 된 것, 또 건강과 함께 찾아와준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삶, 꿈에 그리던 골드 승급까지 과분할 만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다이어트의 고리를 끊고 그 끝을 내고 보니 그 전에 저와 같은 힘듦을 고민하고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서 찌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건강부터 돌아봐야 하며, 살을 뺐다 하더라도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 다시 쪄버리니 중요한 건 영양의 균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 굶는 것이 아닌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는 것, 몇 끼 때워 먹는 것이 아닌 좋은 음식으로 바꿔 먹는 것, 변비 없이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 제가 선택한 유산화 비움 체험 다이어트로 여러분도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누군가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소중한 내 삶을 영양소가 가득 찬 건강한 몸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이은정입니다. 저의 전직은 회사원이고 현직은 프로 다이어터입니다. 왜 프로 다이어터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는 110kg 나가는, 매달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서 먹어야 하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신경계 쪽 희귀 난치병 환자였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 생소하시죠? 저도 걸리고 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길랑이란 사람과 바레라는 사람이 발견한 병으로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 모를 염증성 자가질환입니다. 30, 40대 젊은이에게 흔히 발생하며 걸리면 갑자기 팔다리 감각 이상부터 마비까지 진행되고,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뚱뚱이었고요. 더욱더 병으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2년 가까이 하는 바람에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고, 그럼에도 거의 매일같이 빵과 밀가루를 찾을 만큼 빵을 사랑하고, 당이 떨어졌을 땐 뭐라도 먹지 않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심각한 탄수화물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고, 매일 치킨과 빵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외치는 뚱뚱한 아픈 회사원이었습니다. 우연히 거래처 사장님에게 유산화를 소개받게 되었고, 한 달 관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체력이 되겠느냐, 그 독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받은 스테로이드제로 인해서 충분히 독하고 더 이상 살찐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 수 없으니, 그러면 유산화의 제품력을 믿고 한번 비움과 체험을 시작해 봐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비움과 체험을 하고
네, 이게 좀 빠진 후입니다. 비움과 체험을 하고 식단은 3단계로 할지언정 꾸준히 영양제는 1, 2단계로 섭취하면서 한 달에 110kg에서 몸무게가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또한 무조건 아침에는 뉴트리미를 먹는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90kg 초중반까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원래 먹고 운동할래, 안 먹고 운동 안 할래 라고 하면 먹고 운동 안 할래를 택하는 주의라 여전히 이때도 운동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90kg 초중반의 몸무게에도 그럭저럭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야식도 시켜 먹으면서 운동은 1도 안 하며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미스코리아에 나갈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1, 2단계로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한 뚱뚱이를 살면 그 삶 또한 제법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살을 빼고 싶으면 언제든지 뺄 수 있어. 나는 건강한 유지어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산화 코리아에서 4월부터 다이어트 챌린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이어트 챌린지? 내가 안 해본 프로그램인데 기본 영양제만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주변에 궁금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러면 설명해주면 되겠네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번은 뉴트리미를 꼭 챙겨 먹어야 하며 일반식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챙겨주는 식단, 15분은 무조건 따라하면 근력이 생기게 도와주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홈트, 매일 7,000보 이상을 걸어야 하는 챌린지 미션 등은 회사에 앉아서 일하느라 하루에 1,000보도 채 걷지 않고 운동이라고는 마우스 잡는 것과 숨 쉬는 것 위에 하지 않는 저에게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압박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속에 전문 PT 선생님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체크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나도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치킨도 막 시켜 먹고 빵도 막 시켜 먹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저와 함께 한 팀으로 시작한 저의 파트너와 기존의 소비자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서 차마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 참여 인원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2,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있다는 묘한 동질감과 절대 혼자서 하는 개인전만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팀전에 참여는 내가 포기해서 팀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하며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혹시 내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열심히 하면 나는 살이 엄청 많으니까 금방 잘 빠질 거야 라는 희망 등은 조금 더 하며 마음을 다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7월 다이어트 챌린지가 시작된 시점에서 4월 다이어트 챌린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94kg에서 현재는 75kg로 체지방률 42.8%에서 현재는 29.2%로 감량이 되었고 현재 챌린지 어플의 식단을 열심히 지켜가며 최소한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기, 15분 홈트 등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으며 7월에 성공적인 다이어트 챌린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달 목표를 개인적으로 설정해서 스스로에게 그 전에 맞지 않아서 못 샀던 원피스를 산다던가 마음에 드는 가방을 산다던가 하는 소소한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아주 원피스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움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더니 사람마다 감량되는 폭은 다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대로만 한다면 무조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산화를 믿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계속 병원의 그 독한 약을 먹으며 뚱뚱한 아픈 회사원으로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니 유산화를 선택한 과거의 저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던 다이어트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다이어트의 성공 사례에 해당되는 파트너들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는 분은 저희 회사 언니인데요. 매번 점심을 저와 같이 시켜 먹던가 아니면 회사 근처의 식당에 나가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4월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혼자 배땡에서 시켜 먹게 되었고 혼밥을 시켜도 한 끼에 최소한 10,000원 이상 나오고 커피값까지 하면 한 달에
한 끼에 한 15,000원 정도 나오는 식비 때문에 몹시 부담스러워했고요. 또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 소화가 잘 안 되고 혼자 밥 먹기도 그렇고 매번 뭐 시킬까 고민하는 것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저는 언니 그러면 나랑 5월 챌린지를 한번 같이 해볼래? 이거 다이어트도 되는데 어플상에서 따로 PT 선생님이 필요 없어. 관리를 엄청 잘해준다니까? 그리고 영양제도 들어있어서 별도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며 질문을 했고 어차피 한 달 점심값이 30만 원 가까이 지불되던 상황이라 언니의 고민은 짧았습니다. 그럼 나도 해볼까? 근데 그거 하면 다이어트가 잘 되긴 하는 거야? 라면서 질문을 했고 저는 제품 주문부터 어플 사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한 때마침 5월 상금이 4월보다 2배나 올랐다는 것을 알려주자 언니는 상금은 나의 것! 상금을 받아서 6월에도 할 거야 라며 외치며 1등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다이어트다 보니 엄청나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매일 집에 가서 운동도 따로 하고 하루에 2끼는 무조건 뉴트리밀을 타먹고 점심은 미숫가루나 계란 삶은 거 아니면 우유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보다 더 챌린지 어플의 홈트를 열심히 따라했고 어플상에 금지된 식단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언니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더 먹어 더 먹어 라면서 음식을 챙겨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어트 챌린지 5월달 시작 전 체중이 65.5kg, 체지방 26.5kg, 체지방률 40.4%에서 챌린지 후 50.7kg, 체지방 11.4kg, 체지방률 12.4%라는 인바디 회사 본사에서도 놀랄만한 수치를 만들어내며 개인전 1등과 단체전 3등을 차지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체지방률도 감량하고 날씬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언니는 평소에 사무직이다 보니 어깨도 너무 아프고 몹시 피곤하며 아픈 걸로 인해서 짜증이 많았던 성격에서 지금은 저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표정이 밝아 보이고 누구보다 에너지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스 때 입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딸과 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는다며 딸이 맨날 내 옷을 뺏어가 라 그러면서 기분 좋은 투덜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쭉 함께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며 다가올 50대를 건강하게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챌린지에서 1등해서 이제 본사에서 프로필을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또 한 분의 다이어트 파트너를 소개하자면 그분은 달라진 저의 모습을 통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36살의 두 아이의 엄마이며 아이를 낳은 지 이제 채 2달도 되지 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고 미팅을 잡으려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집으로 사람이 오는 건 좀 그래요. 코로나도 심한데 라면서 언택트 미팅을 요구했고 저는 먼저 톡으로 자료를 보내주고 전화통화를 한 후 제품을 주문하고 정식으로 미팅을 잡았습니다. 비록 처음 보는 사이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절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초초초 고도비만이었던지라 누구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초초 고도비만이라고 해서 사는 게 엄청나게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또 움직이기 싫어지며 이렇단 이런 저의 경험을 먼저 얘기했고 아마 지금 생각에는 우리 엄마도 내가 살쪘을 때 나를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 또는 내가 살을 빼보니 아무래도 사는 게 살을 뺀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한 번쯤은 우리도 표준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며 예전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해 주었고 충분히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이어트를 해야 더 잘 빠져 라면서 첫 만남에 1시간 이상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6월 다이어트 챌린지부터 함께하고 있고 6월 다이어트 챌린지 시작 전에 95kg, 일주 후에 92.1kg, 체지방량 42.7에서 챌린지 한 달을 마친 후에 몸무게는 85.7kg, 체지방량은 36.9kg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쪘던 살이 5주 만에 10kg 가까이 건강하게 감량되었습니다. 또한 챌린지상에 나와 있는 홈트를 모든 걸 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뉴트리밀과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똑같이 하루에 7,000보 이상 걷는 것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예뻐지고 있는 분이라 이달의 챌린지 결과도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언니가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혼자 했으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랑해요. 라면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월 다이어트 챌린지도 함께하고 있고 8월, 9월까지도 원하는 몸무게가 되고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의 다이어트 챌린지로 점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나가고 있고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달리 점점 활력 있고 밝아지는 모습을 본 주변에서 도대체 어떤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어느새 유산화를 일로써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는 분들과 단톡방을 만들었고 먼저 제가 엄청 뚱뚱했을 때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 우리 엄마가 보더니 중국 부호 같다더라. 또는 이게 내 예전 사진인데 살이 쪄서 목이 없어. 라면서 이분들은 미처 못 봤을 그래서 잘 와닿지 않았을 저의 옛날 110kg였던 때의 몸매를 공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하면서 현재 운동하는 모습이나 드러난 쇄골 등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나오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이나 골반 스트레칭 등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루에 꼭 한두 가지씩은 공유했으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뉴밀만 먹다가 힘들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뉴밀빵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는 부른데 칼로리는 낮게 먹을 수 있는지 또한 맛있는 샐러드 조합 등 식단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시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며 영양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모든 챌린지 목표를 다 했는지 미션을 완료했는지 인증을 하고 체지방률을 감량 목표를 달성하신 분에게는 톡방에 공유를 하면 뉴밀 한 봉을 증정하는 등 소소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맛을 지정해서 목표로 삼을 만큼 후끈한 분위기입니다. 톡방에서는 처음에 서로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엄청 어색해 하셨지만 내가 먼저 정보를 올리고 운동 인증이나 미션 인증 등 이런 것들을 먼저 하니 본인들의 식단이나 운동을 공유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수시로 나의 몸무게와 체지방, 운동, 식단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자꾸 나의 상태를 올려야 더 자극이 될 거고요.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결과가 좋을 거예요. 라며 독려를 했고 본인이 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매일 공유하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매일매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인이 아니고 또 이 방 안에는 지역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 연령대도 다르기 때문에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이어트 챌린지를 마무리하는 날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으로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을 약속을 하는 등 서로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벌써 만나서 먹을 메뉴가 치킨이냐 고기냐 샤브샤브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마음은 이미 성공에 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는 나를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지인이 저처럼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 꾸준히 주급을 받게 되었고 제주도 프로모션도 3인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개받은 분들이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훌륭하게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다이어트로 만난 인연에서 지금은 유산화를 일로서 바라보며 유산화를 통해 달라진 꿈을 꾸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유산화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모델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저처럼 의지가 약해서 방법을 몰라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프로 다이어터로서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다이어트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해야 더 시너지가 얻을 수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너도!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e're bringing of the future we all share. It began as one man's vision.
네,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이소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 심한 소아비만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전데요. 네, 지나가던 남학생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아봤고 또 친척들도 제 식단을 신경 써줄 정도로 굉장히 통통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니 저는 지금까지도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소아비만으로 값진 경험? 아니요. 살찐 경험이 많았던 저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를 권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에는 외적인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면 나이가 들수록 또 건강에 꼭 필요한 게 바로 다이어트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다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보통 30대 분들은 아직 젊어서 특별하게 체크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소화기 계통 쪽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평상시의 식습관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변비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본인 장 케어부터 해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에 없는 좀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합니다. 평상시에 하루에 3끼는 잘 먹고 있는지, 그 음식들은 몇 시에 먹는지, 그리고 그 음식들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었는지, 운동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또 몇 번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술은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네,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평상시에 본인이 잘 느끼지 못했던 잘못된 식습관 또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짚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바디 측정을 해야 되겠죠. 괜찮다고 손살을 찌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바디 결과에서 제가 좀 많이 보는 부분이 기초 대사량, 또 근육량, 체지방률을 많이 봅니다. 이때 결과가 좋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드리죠.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셨냐,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지금 이 몸 상태 그리고 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안내해드리죠. 그리고 결과가 조금 좋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는 세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젊어서 이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가능할까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진짜 예쁜 사진, 또 그리고 멋진 사진 한 장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의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몸 바디 사진입니다. 흔히 다이어트 비포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무 포즈 없이 그냥 이렇게 멀뚱히 서서 사진을 찍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저도 좋아하지 않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어플도 없이 찍힌 내 모습은 언제 이렇게 살이 쪘고 또 얼굴은 왜 이렇게 칙칙하고, 사실 현타 온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체크하고 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저를 만난 게 타이밍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체크 결과 다 보지 않으셨냐?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10%, 20% 정도 생겼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분의 다이어트의 의지와 결단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권했고 또 관리해드렸던 두 분의 사례를 얘기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분은 둘째 아이를 낳고 돌이 조금 지났던 35살의 허윤선 님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나이에 비해 안색이 좋지 않았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좀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런 건강 상태를 조금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평상시 식단으로는 밥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봉지 과자나 초콜릿, 그리고 집에 쌓여있는 간식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던 터라 운동도 전혀 하지 못하셨는데요.
이렇게 살이 찌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상담하기 전까지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해드렸던 그 세 가지의 방법으로 상담을 해드렸고, 본인에게 투자하셔라. 지금 이 기회로 삶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돈이 아깝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배고프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드디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품을 섭취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사항,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본인의 컨디션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달 동안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을 소개했던 파트너님과 함께 셋이 톡방을 만들었고 다이어트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이버지와 프로바이오틱 사진을 시작으로 뉴트리밀, 영양제, 식단, 운동 사진 등을 공유를 했고 서로의 하루 종일의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배고픔이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프지 않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 전에 뉴트리밀 한 스푼과 프로틴 한 스푼을 섞어서 드시게 하기도 하고, 오이나 또 토마토, 계란처럼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간식을 꼭 챙겨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바로 운동해야 되겠죠. 네,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꼭 운동할 수 있게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올 초에는 다이어트 챌린지가 없던 터라 가장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홈트가 바로 유튜브였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빅시스라고 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좀 참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영상은 강하나님의 스트레치,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땅크 부부, 그리고 아이들과 좀 즐겁고 흥겹게 할 수 있는 엄마 TV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후속을 하면서도 꼭 지키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톡방에서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게끔 저는 그 분위기를 띄우는 편입니다.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실 지겨워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만큼 다이어트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좀 다운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다이어트가 얘기가 아니더라도 좀 즐거운 얘기들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입고 싶은 옷이라던가 가고 싶은 곳, 또 먹고 싶은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SNS에 올라오는 다이어트 식단들도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카톡방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꽤 애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한 달 정도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인바디 체크를 하고 몸바디를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변화되는 본인의 몸 상태를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잘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요. 지금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또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다른 분들의 체험 사례도 얘기해 주면서 정말 제품의 찐 매니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인데요. 본인만 예뻐지고 이렇게 날씬해지고 싶냐? 혹시 주변 친구들 중에 다이어트를 원하고 좀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라는 멘트를 꼭 합니다. 그 멘트를 하고 나면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소개가 나옵니다. 이 타이밍이 바로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이미 제품을 먹고 있었고 또 그 제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관리해드렸던 허윤선님 같은 경우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강의 마무리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인데요. 나이 지긋한 67세 여성분이십니다. 네,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이 조금 의심되는 상태였고요. 평상시에 식단 관리도 굉장히 잘하셨고 아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매일매일 하셨지만 좋아지지 않는 건강 상태로 인해서 해독과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 체크리스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순환기 또 내분비 계통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과 당뇨 약을 드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이렇게 병원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때 저는 병원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시간을 시간텀을 두고 드시고 그리고 평상시처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카톡방의 활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해독이나 다이어트가 시작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전화를 드리면서 하루에 어떻게 섭취하고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실 배고픔보다는 씹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무조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라는 말보다 좀 소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드시게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을 버티면서 잘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분은 해독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를 한 2달 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점심 식단도 야채 위주 또 건강한 나물 위주의 반찬으로 드시고 계시고 또 참기 힘든 저녁도 뉴트리밀로 대체해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운동 꼭 해야 되겠죠. 아침에 산책을 2시간 정도씩은 하셨지만 오후에 운동량이 거의 없으셔서 좀 가벼운 홈트도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봉지차기나 또 훌라후프 등을 하루에 30분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건강 상태를 본 따님분도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셨고요.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 챌린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따님분의 소개로 친한 지인분도 함께 나오면서 셋이 톡방을 만들었고 처음에 제가 관리해드렸던 그분처럼 똑같이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후속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꼭 지키는 다이어트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는 6개월 이상, 그리고 절대 굶지 않는다, 체중 목표는 높게 잡지 않는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입니다. 네, 저는 처음 상담할 때부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을 찌웠는데 어떻게 이거를 단시간에 살을 뺄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집중해서 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굶게 되면은 체중이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 또 그리고 체지방량이 빠지기 때문에 급격한 노호, 노화, 그 다음에 요요가 금방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체중 목표도 높게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kg를 빼고 싶다면 한 달에 2kg씩 5개월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유지하는 데 시간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초점이 맞춰 있는 유산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비움, 체움을 동시에 함으로써 건강함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 우리 1년 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응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이렇게 얘기해드렸던 관리해드렸던 두 분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1월 초 1월 12일 체중 82.5kg 체지방이 무려 51%였던 허윤선님은 7월 1일 체중이 61.8% 또 체지방이 29.7%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예쁜 분인지 잘 몰랐어요. 네, 이렇게 웃음도 예쁘고 또 건강한 분인지 몰랐는데 매번 인바디를 체크하러 갈 때마다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분은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했고 저처럼 유산화 전도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67세의 어머님이시죠.
네, 이분 5월 6일 날 체중이 64.1%, 또 체지방이 37.3%였는데요. 7월 1일은 체중이 57.7, 체지방이 30.1%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격 너무 비싸죠. 우리 딸한테 더 이상 제품 사지 말아요 라고 얘기했던 어머님은요.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면 소정씨 이거 제품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면서 제품량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머님 제가 따님께 영양제 잘 챙겨 먹으라고 또 운동하라고 엄청 잔소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소정씨 너무 고마워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결과가 너무 좋대요 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다이어트를 하고 사실 누군가의 건강관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속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유산화의 제품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로부터 시작된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또 유산화를 알게 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